안녕하세요. 두산입니다. 이번 시간은 강생원 집 작은 잔치를 하게 된 과정을 얘기 드리고자 합니다. 전날 무등산을 들렀다 김수부님 산소에 도착해 예를 갖추자 김수부님은 벼랑간 산소 위에 나타나셨지요. 기존에 시집 갈 때 입던 녹의 홍상이 아니라 스님이 본대로 상하에 색상이 뒤집힌 녹색 치마에 빨간색 저고리였다면 어쩌면 과거가 아닌 성사제인의 현 시간대에 대한 상징점은 또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셔서는 관성제군 자리가 있기는 하나 내가 후비 등극식을 해야 그 자리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때 관성제군은 기존의 서신이신 상제님을 뜻하는 의미도 있지만 어쩌면 인신합덕의 인물을 지칭하는 의미로까지 확장해 볼 수도 있다 봅니다. 그러니 서신이 상제님이라면 이 서신과 인신합덕의 자리를 사명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합쳐서 서신사명이지요. 수부사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도의 궁을과 인사의 궁을을 합한 표현이지요. 이 사명이라는 용어를 사전에서 찾으면 첫째, 인간의 수명을 맡은 궁중의 작은 신이라는 뜻과 둘째,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권한을 가지는 것, 셋째, 제주 무당들이 신이 내리기를 빌 때 쓰는 기, 넷째, 조선시대의 각 군영의 대장급들이 휘하의 군대를 지휘하는 데 쓰던 군기를 뜻합니다. 이 중에서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권한을 가졌다는 생사 판단의 위치를 뜻하는 의미가 가장 가깝겠네요. 사실 맡을 사의 목숨 명자만 보더라도 명은 신도의 명으로 볼 수 있고 이를 맡아서 수행하는 사는 인사인 것입니다. 그러니 서신의 명을 받드는 사명자리와 수부의 명을 받드는 사명자리, 이렇게 서신사명, 수부사명이라는 용어 자체에 이미 인신합덕 전체의 의미가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동안은 신도의 서신사명, 수부사명 자리와 인사의 대리대행으로 나눠서 표현을 해왔습니다. 그러고 보면 삼국시절이 수지지어 사마소리요 하실 때 사마소에 사자가 들어간 것도 이게 여상한 표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직접 나타나신 김수부님의 단호한 말씀을 알아듣는 딱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들 미궁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스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고 스님 또한 신계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답이 없긴 매 한 가지라 상황 공유차 얘기를 풀어가는 중에 전날 두 분 산소를 오가며 올라오는 짜증을 애써 눌러 참으며 불퉁거렸던 승하님은 속 얘기를 털어놓게 됩니다. 그건 서류였습니다. 부부임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혼인신고 서류였던 것이죠. 이것이 전날 김수부님 산소에서 스님이 얘기했던 인신이 인정하는 제를 해야 된다 했던 요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코어였습니다. 승하님은 스님의 얘기를 들으며 속에서 뭔지 모르게 불편했습니다. 본인은 그 흔한 혼례식도 제 모시는 것도 머릿속에 없었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딱 혼인신고 그 서류 내놔라 그 소리로 확 들어와 버렸던 것입니다. 어차피 그동안 천지공사의 성사제인 파트의 역할극을 하는 배우로서 열과 성을 다해왔으니 그 실제 배우들이 극중에서 시도 때도 없이 남의 남자 여자하고 결혼하듯이 우린 배우 역할만 충실히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들은 가짜로 서류 신고를 하지만 본인은 지금 진짜 서류를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만 아니면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혼례를 해야 된다는 소리는 결국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소리로 이게 딱 들어오니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이 심란해져 버렸던 것이죠. 아이씨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지금까지 별의별 고생만 시키고 뭐 해주는 건 하나도 없고 몸만 쑤셔대고 이것저것 고생만 더럽게 시키면서 장성한 애 셋 딸린 이혼녀더러 이제 혼인신고를 또 하라니 그 순간 짜증이 확 올라와 버린 것입니다. 승하님은 저를 만나 우리가 성사제인의 역할을 하는 배우라는 소리가 그게 그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차피 누군가는 천지 뜻을 받들어야 되는데 내가 진짜 주인공이 아니고 배우 역할로 대리대행을 해서 천지 일이 진행되도록 도와야 된다는 걸 아주 인사적으로 철저하게 느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2019년 11월 초순 무렵
법종교에서 첫 농미치성도 올리고 이후 농미영계치성으로 부숭산에서 산제를 모시려고 그때 부정님 평안도생과 함께 4명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의 주송도 끝나고 제를 마무리할 무렵 두런두런 소리가 어디선가 들리더니 어떤 부부가 등산을 왔다가 제 모시는 곳까지 왔길래 반갑게 인사하고 과일을 싸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분은 정우면이었던가 거기서 면장을 하고는 퇴직을 했다는데 제 지내던 4명은 사칠성의 역할이었고 등산객 부부는 중앙의 환극이었던 셈이지요. 그렇지만 그들이 진짜 그런 위치일 거라고는 전혀 가능성 제로에 수렴되는 일이기에 이처럼 신계에선 필요에 따라 사람을 붙여 도수를 치신 걸 그때 승하님은 너무도 생생하게 각인이 되어 이처럼 썩은 말뚝이라도 기운 붙여 쓴다는 소리를 아주 그냥 제대로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동안 내가 뭐다라는 생각도 1도 없었고 그냥 일만 되라 하고는 지금껏 꾹 참고 왔는데 이게 뭔 소리야 하고는 정신이 번쩍 들게 된 겁니다. 사실 우린 이미 부부의 예를 갖추고 천지일을 받들어 왔습니다. 그때가 2020년 5월 8일입니다. 부정님과 함께 월포 바닷가에서 기도 중에 세계 많은 나라에 살릴 종자들에 대한 호구성책을 위해 신계에서 배가 금일로 출항하셨다는 신계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 이틀 후 정읍에 도착해 조그마한 상 하얀 옷그릇에 청수만 떠놓고 서로 맞절하는 것으로 부부의 예식을 치르게 됩니다. 이후 현충사 참배로부터 약 2개월간 전국 사냐를 누비며 지금껏 고생만 했는데 이미 그 전부터 신계에선 사인이 여러 번 들어왔던 터라 아무래도 돌아가는 모양새가 계속 붙어 다녀야 되는 상황임을 감지하고는 아예 관계를 음양으로 정하고 천지일을 받들게 된 것이지요. 그럼 이쯤에서 청강스님과 후반부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그렇게 결혼 혼례 부분 가지고 이야기가 딱 나오면서 저한테는 이게 뜻하지 않은 이제 아직까지는 일단은 저희가 그 대리라고 이제 뭐 역할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일단 대가리 머리수를 맞추면서 정형으로서 이렇게 맞춰가고는 있는데 실은 이게 예전부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저희가 승왕님하고 나오고 그냥 이렇게 부부란 식으로 이렇게 살고는 있는데 예전에 이제 둘이서 이제 그 신방에서 저기 대덕전 거기에서 물 떠놓고 이렇게 둘이 맞절은 하기는 했는데 부부 생활을 전혀 안 해요. 그 부부 생활이라는 것 자체를 전혀 인간적인 말하는 부부 생활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제가 조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뭐지? 지금 내가 어떤 역할이지? 막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여러 인간적인 부분에서도 이게 천지 일을 해나간 데 있어서부터 이거 뭔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정리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생각을 계속 하게끔 꿈에서도 이렇게 푸싱을 막 해갖고 좀 깊이 제가 고민을 하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 고민을 하던 순간에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승왕님이 하고 만나면서 이한테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혼자 고민하고 있나 봐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딱 그때 당시에 헛소리가 있거든요. 안 그래도요, 제가요, 한 일주일 전에 꿈을 꿨었는데, 그 꿈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갖고 말씀을 못 드렸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서 헛 이야기가 꿈에 꿨는데, 둘이서 똑같이 또 물을 떠놓고, 혼례를 하더래요. 꿈에. 혼례를 딱 하고 있는데 어떤 흰 도포 입은 남자가 딱 나와서 지나가면서 쳐다보고 있다가 그 장면을 보고서 저렇게 서로 이렇게 하면은 그 혼례식을 저렇게 하면은 우정이 돈독해진다라고 그러고 갔대요. 우정이 돈독해진다 그러고 가니까 둘이 결혼했다는데 뭔 우정이야 하고 인간적으로 말을 못 해준 거야. 차마. 해준 것도 있고 본인을 그다음부터는 계속 그러면서 얘가 김수분지 아닌지 하면서부터 그냥 예리하게 해갖고 날이면 날마다 저를 그냥 꼬라보면서 그 눈빛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렇게 해갖고 긴지 아닌지 당하는 사람은요, 그걸 기운을 느끼는 사람은 말도 못하거든요. 나는 그거하고 개념 없이 그냥 일을 한다고 천지 일을 막 재밌어서 하고 있는 사람인데, 갖고 이 사람이 김수부야 아니야 하고 맨날 날이면 날마다 그 상황이었거든. 그랬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저는 여기서 싹 깨져버렸어요. 우리의 관계가 도반으로서 함께 가는 거지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신나게 아주 우정을 돈독하게 콜레도 갔다 오셨어요. 김수부님이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리 뜯어 말려서 신기해서 못했어도 부모가 보냈잖아요. 보냈어. 근데 그렇게 그걸 나타났으면 어떤 상징적으로 지금 뜻을 풀이를 하라고 이렇게 화두를 준 건데, 근데 이제 느닷없이 이제 저는 뭐야 지금 이 상황에 그러면은 둘이서 무엇을 하는 소리야. 뭐 그게 딱 남아있는 게 혼인신고밖에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혼인신고를 해야 돼? 갖고 저는 이제 머리가 희물해져 버려요. 막 그냥 정신이 없어져 버리니까 제 나름대로는 하고 싶지 않고 뭐 엮이고 싶지 않고 서류상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다 필요 없고 대리든 뭐든지 일을 하라니까 이거는 다 하겠는데 애들도 막 이런 거 도수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막 서류상 또 이렇게 해갖고 이혼 막 그 서류를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그런 인간적으로 이렇게 행해야 되는 이것은 하기가 싫은데 그거 하라는 소리인가? 라는 생각으로 확 들어와갖고 저는 진짜 솔직히 이렇게 해갖고 천지를 도수를 풀어내려고 인간적으로 이것까지 하라고 해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일단 솔직히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전 멘붕이 왔었어요. 나도 몰라요. 어제 상황은 제 느낌은 그걸로 그렇게 됐어요, 솔직히.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오선일기에서 옥새를 지금 일단은 기운을 이쪽으로 뽑았잖아요. 근데 그 기운이 그동안에는 아버지 회문산에다가 옥새가 지금 계속 이렇게 선천법으로 이렇게 그거다 있다가 모악산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어찌 됐든 간에 기운적으로 보면은 저는 그 대모님한테 이 옥새가 이렇게 딱 기운이. 넘어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권이 이제 넘어가고 네. 내권이. 이게 아버지 산에서 계속 옥새가 박혀 있는데 이제 뽑혔어. 뽑혔는데 모악산으로 가서는 이게 속에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손에서는 아마 옥새가 대모님한테 이렇게 딱 이제 넘어갔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었어요. 대모님의 관계는 네. 별로 없고 영적으로 뭐 그게 없으니까. 근데 이 옥새는 내가 볼 때는 그 주인의 책상 위에 딱 올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주인이 들어온 날 그 옥새를 가져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그 옥새를 차지한 분이 그게 내가 볼 땐 지구의 마그마 방이라고 하거든요. 네. 지구의 핵자리가 분화하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회오리 치면서 연쇄간의 선천에 갖고 있는 모든 방위에 막아놓은 거를 네. 그거로 돌리기 시작하면 회오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지. 네. 근데 옥새는 이미 그 회오리 주인한테 방에 가 있어. 지금 이렇게 영적인 주인한테 가 있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주인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래. 그거를 차지할 수 있는 이제 일단은 여왕의 방이 있을 거 아니야. 예. 그 집무실 앞에 딱 옥새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지, 자리 그 잡고. 말씀이 모학을 주장으로 삼고 회문산의 기운을 응기시키니까 우리가 이제 회문을 들러가지고 모학으로 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회문은 이미 파묘가 된 거예요. 파묘.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네, 네. 회문은 이제 기운을 싹 우리가 가면서 다 뽑아와서 네. 그 무동산은 어제 가서 초상집이었잖아. 네. 막 그 다 울고불고 하는 초상집이었는데 그래서 어죽으로 이제 다스렸으니까 여기도 이제 서한 기운도 이제 그러니까 이미 오선일기 재판은 끝난 거예요. 완전히 끝나고 대한민국으로 이제 모든 기운이 승자의 그 키가 들어온 거지. 자기가 이제 브리핑할 내용을 다 준비해갖고 와요. 그럴까요? 그때는 저기도 한번 같이 그래서 와야 뭔가 되겠네. 그 브리핑 내용을 예. 그 공유를 해야죠. 어제 그 김수부 산소에서 일어났던 일은 이제 잊어버려도 되겠네. 네네. 예. 그 부분에서는 나는 이제 무지니까 예. 내용만 내가 이제 전한 걸로. 그리고 나는 원래 그 승하도생이 그런 말 안 했으면 그쪽은 아예 맹지였어. 근데 승하도생이 그 얘기를 해서 모악산 바람 김수부 쪽에 열렸다는 얘기를 한 건데 예. 사실 그 모악산이냐 무등산이냐 놓고 얘기를 했을 때 무등산을 가야 되고 오후에 가면 다녀와서 거기를 가야 됐다는 시간 개념이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아니 무등산은 뭐 한치에 뭔 그런 게 없는 것 같이 잘 된 것 같아요. 저야 잘 갔다 온 거죠. 잘 아니, 갔다 그리고 온 거죠. 그날 저녁에 이미 내 홈으로 이제 다 연결을 가셔가지고. 다 네. 해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미련이 안 남고 예.
지금 무악산 그 부분에 좀 내가 어제 걸려갖고 오늘 지금까지 있었는데 오늘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대들이 또 그건 푸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이제 놓지만 네. 나름대로 또 뭔 소식이 있으면 전화하지. 네. 그래요? 좋은 시간 되세요. 네. 승아님은 천지 일을 한다고 하니 그저 신바람 나게 일만 했을 뿐이란 것입니다. 신도를 보는 사람, 그걸 이치로 꿰어 풀어내는 사람, 그 속에 들어가 이걸 보고 듣고 일하며 이신사가 깨져가는 그 황홀함에 너무 재미있고 감사했을 뿐이었는데 저 사람이 누군지 그걸 왜 계산하냐며 천지 일이나 똑바로 제대로 하라고 합니다. 게다가 김수부 후보로 등록해 주겠다는 분까지 당신이 뭔데 날 후보로 등록하냐며 그런 한자락 까는 음흉함 자체가 싫다는 것이죠. 별로 닦은 것도 없는데 닦은 척, 한 것도 없으면서 한 척, 고상한 척은 다 하는데 참고 있으면 그게 병이지 마음 고치는 것도 뭣도 아니고 사람이 투명하지를 못하고 속을 감추는 걸 승아님은 제일 싫어하는 유형이라 합니다. 처음엔 무려 20여 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승학님이 천명을 받드느라 무진 고생만 해온 줄 알고 저 일을 나 시키면 할 수나 있었을까 하다 막상 참여해 오다 보니 세상에 이 재밌는 걸 온갖 엑기스에 도판에 꿀은 혼자 다 먹고 왔다는 거죠. 우정이 돈독해진다는 말에 그동안 인간적인 고민에 빠져있던 승아님은 가슴이 뻥 뚫려버렸다 합니다. 그런 꿈을 꿨으면 빨리빨리 말을 해줘야지 쓸데없이 고민하게 만드냐고 투덜거렸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서류까지 내놓으라는 소리를 확 와닿으니 아우 이걸 어떻게 피해가지 고민만 하게 되었다네요. 그러다 스님과 이렇게 대화하며 계속 풀어가다 보니 어째 신계의 대리로 혼인 관련 제만 어찌어찌 치르고 서류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고 계속 빼는 쪽으로 마음을 먹고는 다음날 내친김에 금정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장보살님도 스님이 불렀던지 와 있길래 인사하고 차담을 나누다 점심 공양할 시간이 되자 스님은 찹쌀밥을 지어서 먹자더니 식사하려는 순간 툭 나오는 말씀이 앞으로 벌어질 일이 무서운 일이 많으니 이 밥을 먹고 담대히 마음을 잡아라고 하십니다. 대모님의 말씀이라네요. 우리가 식사하는 모습이 꼭 대모님이 천지 중생을 품고 젖을 먹이는 느낌이 투영된다며 왜 이렇게 슬픈 생각이 자꾸 드냐고 하시더군요. 어쨌든 김수부님에 관한 일이라 대모님이 관여를 하시나 하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렇게 식사를 다 하고 다시 얘기하는 중간에 천지 성경씨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래도 김수부님 산소에서 통화했던 내용이 신경이 쓰였던가 봅니다. 그때 묘소에 둘레석을 하고 신계에서 성문식을 준비하라고 하길래 청실, 홍실, 기러기 한 쌍에 옛날 신랑 신부들 혼인할 때 했던 한복에 속옷까지 다 구입을 하였다 합니다. 그땐 하라 해서 약소하게만 해서 올려드렸는데 김수부님 산소에서 전화를 받고 나서는 다시 제대로 갖춰서 스님이 정식으로 성대하게 올려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합니다. 스님은 음력 9월께 김수부님이 온전히 대례복을 입고서 드러난 모습을 산소에서 보시긴 하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땐 그땐 또 다른 의미가 있고 실제 혼례식은 유서에 박아 놓으신 대로 음력 6월 24일이라고 보았습니다. 마치 경자년 동학위령제 때 위령제가 이루어지는 날짜에 대해 논의하던 중 스님은 음력 3월 20일경에 빛이 들어오면서 날짜가 열린다고 하시길래 저는 그 전날이 인정상관님 탄신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 날은 아마 별도의 제가 따로 있을 것이고 지금의 동학위령제는 계획대로 3월 1일에 해야 된다고 못을 박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때와 같은 상황일 거라 봤던 것이지요. 이후 도담을 마무리하고 정읍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후쯤인가 또 스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잊혀졌던 꿈 얘기가 문득 생각나 전화했답니다. 스님은 김수부님 문제에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 보니 김수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는 잤는데 어저께 화산이 폭발하는 꿈을 꿨답니다. 근데 거기서 폭발한 암석 파편을 보고 새 모양이라며 주워온 것이 비둘기 모형이었는데 딱 집어 만지면서 약간 찌그러지긴 했지만 하나도 안 뜨겁더라는 것이죠. 캠페어 것이 내가 무척하면 느꼈는데 김수부 해결하세요. 내가 이제 그리고 이제
잠을 잤다? 아니, 11시 10분에 오줌 마려서 깼는데 그때도 아무 반응이 없어. 어머니 시작 자는 것만 하고. 아니, 그래도 또 한 번은 또 꿈을 꿨는데, 아니, 3시 15분 돼서 이제 일어났는데, 왜 그렇게 힘든 거야, 나는. 그 세 군데를 타라. 내 있는 길을 한마디로 여기 있는 그 음구슬을 싹 깨가버린 것 같아. 그 음구슬이 뭐냐면 부처님의 사리 같은 거예요. 내 몸에 들어있는. 내 몸에, 이 몸에 이 모래알 같은 빛의 에너지가 꽉 차서 돌거든요. 내 느낌이 그래. 그게 이제 죽으면 사리가 되는 거예요. 이인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게 이 음구슬 같은 구슬들이 죽으면 일제 방광을 하면 막 뒤에서 후광이 막 폭탄 터듯이 밝은 빛이 난다잖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음구슬이 그렇게 꽉 차있는 몸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가 100개 차면 한 75개나 여유있게 이렇게 찼는데, 사실은 내가 그런 에너지를 볼 때 이 구슬을 비춰갖고 이 연계를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누가 왔냐 안 왔냐, 뭐 붉은 치마에 뭐 홍색 뭐 이렇게 뭐 청색 이런 것도 일반 눈으로는 안 보는데 에너지를 끌어모아가지고 이 햇볕하고 쫙 비치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에너지를 굉장히 쓴 거잖아. 뭐 선녀직금부터 뭐 이 군신복류가 이렇게 하니까 그나마 댕기서 칙한 음식을 다 처먹고 댕기고 차 타고 그걸 댕기니까 그랬는데 이제 안 보이니까 나 에너지 다서 너무 힘든 게 책임지셔 이랬더니 어제는 화산이 폭발했어요. 화산이 내가 그 꿈을 꾸고는 이렇게 인나서 몇 번 뒤집으면 다 잊어버려. 아이고 이걸 누구 말이야. 근데 그러면 더 정확한데 기억이 나겠지. 그러고 나면 어렴풋이 줄거리만 나오는 거야. 나머지는. 근데 그것이 안 나냐. 근데 이야기 도중에 이 친구들랑 이야기하면 푹 나와버려. 푹 나와. 그게 한꺼번에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야 그때 그런 꿈 꿨어. 뭐 어저께는 화산이 폭발하는 꿈을 꿨어요. 근데 거기에서 비둘기를 주워왔어요. 화산이 이렇게 팍 널려갖고 막 그 조각들이 막 돌멩이가 막 제주도까지 떨어지는데 그 도로 가운데에 딱 비둘기 머리빵을 한 그 비둘기가 딱 그래서 저거 뭐 새 모양이네 이라고 딱 집었는데 그 뭐 예를 들어서 화산이 덜 굳으면 말랑거리잖아. 근데 하나도 안 뜨거운 거야. 근데 이렇게 만져갖고 오니까 대급발이가 약간 찌그러졌어요. 그래서 아니 그걸 뭐지든요. 바빠 죽겠는데 내가 운전사인데 내가 내려가고 주워가고 왔지. 그래서 내가 아니 왜 비둘기를 주워왔대요. 새를 주워온 거잖아. 그래서 화산이 폭발하고 아침에 전화를 했지. 누구냐고 해서 내가 어젯밤에 화산이 폭발하는 가네 했더니 이제 여기서 또 풀었어. 이러고저러고 해서 이런 거라. 그러다가 어저께 우리 만났으니까 한번 모여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라 장보산한테도 브리핑 준비를 해라고 해가지고 언제든지 올 수 있지 그랬더니 오는데 여기 자기한테 바로 전화가 온 거야. 저는 이 꿈에 대해 산 위로 불덩어리가 터져 폭발하는 화산 역괴의 상이라 이는 나그네라는 괴 이름에서 보듯 이 비둘기는 수원 나그네를 암시하니 진인 출세의 상으로 보인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까지 해놓고도 김수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한 이후 왜 그런 꿈을 꾸게 해주셨는지 이때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날 평사도장 덕당 어르신이 있는 자리에서 지금까지 일들을 모두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다 스님의 꿈 내용에 나온 비둘기 암석, 한자로는 구암이니 같은 놈인 구암정사에 대한 얘기까지 연결해 하는 중에 무심코 거북구자 바이 암자라 하자 평안도생은 그거 거북구자 아니고 비둘기구자라며 하는 말에 화들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어이없게도 지금까지 저는 구암정사님의 호를 거북구자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고 나니 예전 구암에 대해 들은 얘기가 떠오릅니다. 2020년 경자년 초에 공무원님 부부를 만나게 되었을 때 먼 얘기 끝에 본인들이 요즘엔 늘 선사님과 정사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대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며 구암은 개백기 천하사로 이미 인간 세상으로 태어났느니라 지금 너희들 곁에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답니다.
또 불국사 꿈을 꾸었는데 신명님이 급하게 오셔가지고 분명히 이 집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큰 스승은 청운교 낙수교를 타고 오니까 맞이를 잘 하라고 그게 자신들 집 얘기가 나오면서 불국사 그 말이 나왔다며 이번에 대모님이 말씀하고 이 꿈이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보니 이날 함께 만나게 된 날 스님의 꿈에 김수부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기도를 올리고 받은 비둘기 화석은 신계에서 알려준 영몽이었던 셈입니다. 이처럼 신계는 직접 일러주는 법이 없으니 그건 상제님께서도 나도 그들과 같은 영재가 있으면 역시 그와 같이 가르칠 것이라 하셨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신계의 뜻을 도저히 못 알아먹으니 신계에서 일 시키려면 할 수 없이 직접 지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깨쳐서 공부로 올라서진 못하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단순한 심부름꾼이나 무당에 지나지 않지요. 제대로 된 일꾼은 신도를 그런 식으로 내려주시지 않고 스스로 깨우쳐 열매가 되도록 줄탁동시에 기법을 쓰지.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 인생은 소모품밖에 더 됩니까? 신도 문제를 그저 환상적으로 바라만 보면 병이 듭니다. 신도가 움직이는 그 마음자리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천자, 리야, 소소지천, 합인심지천, 리, 원어천, 구어인심. 그걸 동양에서는 리라고 했습니다. 천리는 기공무사한 천재의 마음자리로 여기서부터 이신사를 하나로 꿰어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일단 승하님은 혼인신고는 계속 뭉갤 생각을 했고 다만 혼례식이라는 예식은 필요한가 보다 싶어 고부법당에서 그 제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 온갖 걸 다 하기도 바쁜데 신부가 돼가지고 음식 준비부터 재준비까지 손님 접대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 그려집니다. 아니 평상시에 우리가 재 지내던 대로 하면야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처럼 직접 몸으로 때우며 음식 헐라 손님 접대까지 동분서주할 걸 생각을 하니 그 준비를 하면서도 뭐 신부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며 그냥 도복을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뭔 개량 한복을 서로 맞춰 입어야 될지 그냥 머릿속이 복잡해갖고 심히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웃기기도 하지만 그땐 그랬습니다. 그렇게 막 고민하고 어찌할까 하고 있는데 스님에게서 까똑하면서 사진 한 장이 턱 날라옵니다. 보니 대례복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저기 찾아보고 결국 다시 장부살님과 통화를 하게 됩니다. 사실 오선위기 움직일 때 우리와 만나기 얼마 전 지인과 함께 지평선 축제장에 있는 김제 벽골제를 어떻게 다녀오는 일이 있었다 합니다. 전통 혼례 체험도 할 수 있고 한복도 대단히 저렴하게 빌려준다는 얘기를 하길래 거절하기도 그렇고 보내준 성의도 있으니 그럼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법당에서 제를 지내려던 계획을 전면 수정하게 됩니다. 굳이 돈 들여서 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길래 차라리 지평선 축제가 열리는 쌍용 광장에 쌍용 근처에서 옷만 빌려다 입고 간단하게 예식만 치르고 사진 한 컷도 찍는 것으로 끝내도 될 것 같았습니다. 사실 음력 6월 24일이면 가장 푹푹 찌는 더위 한가운데 대서기간이라 예복을 입고 움직이지도 못할 시간임에도 또 그렇게 황당한 생각을 하고는 일단 알아보기로 하고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벽골제에 도착해 입구를 들어가려다 보니 옆에 매표소가 있길래 무심코 쳐다보는데 휴무일이 매주 월요일로 되어 있습니다. 아뿔싸 싶어서 얼른 날짜를 다시 확인하니 이런 음력 6월 24일이 월요일이 아닙니까? 잘못하면 이날 일 치르기는 걸렀다 싶어 시설과를 찾아서 혹시 그래도 그날 광장 사용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 4월 8일 미륵불 탄생과 기후 6월 24일 포함 24절은 유서에 명시하여 박아놓은 날짜였기에 환극이 자리 잡는 계묘년의 서신사명 수부사명제 역시 이 날에 하였기 때문입니다. 시설 담당자를 만나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로 그날 잠깐만 사용하려고 하는데 편의를 좀 봐줄 수 없냐고 하니 이제 이 분들은 사정은 다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직원들이 다 쉬는 날에 그 일 때문에 일부러 여기를 나올 수는 없지 않냐며 난색을 표합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거 우리만 문 열어달라고 떼쓸 수도 없어 할 수 없이 포기하고 나오면서 이걸 어쩐다. 그럼 하루 전날에라도 해야 되나 싶었습니다. 그러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날짜다 싶었더니 이날 상제님 누워 계신 머릿맛 벽에 호남 서신 사명이라 써붙이시고 김수부님을 약장 옆에 서게 하고 수보공사 모시던 바로 그 날이었습니다. 순간 우린 충격 아닌 충격에 뻥 쪄갖고 날짜를 어떻게 이렇게 맞춰서 천재에서 일을 시키나 싶었습니다. 이 와중에서도 승아님은 그래 이 날짜에 혼례식이 필요했던 거지 거추장스럽게 굳이 인간세에 또 얽히게 하는 서류는 필요 없을 거야 그 생각을 했다는 거지요. 온 김에 도의무를 거쳐 명인학당에 들어갑니다. 명인학당은 조선시대의 사학인 서당을 배경으로 우리 전통 문화를 통해 충효와 인의예지 정신을 넓히고 밝히자는 의미로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생활 속 기본 예절과 인성교육, 한문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통 혼례식도 체험할 수 있다고 해서 문의차 들르게 되었습니다. 마침 내부에 훈장님이 계셔서 알아보게 되었고 얘기 끝에 이곳에서 전통 혼례를 치르기로 결정을 했는데 다만 혼례 절차 부분은 기존의 방식에서 조금 고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상제님 도를 풍월이라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이라 얘기하기가 수월했고 옛날 전통 혼례 과정 그대로의 모습을 재현한다고 하면서 부가적으로 풍물패의 선두로 가마를 타거나 오색천을 밖으로 매는 등등 부가적 행사는 일체 취소를 하고 혼례식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부가적 요소는 다 빼고 순수하게 예식에 쓰이는 비용만 확인하니 우리가 대치성을 한번 지내는 정도여서 심리적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은 추후 다시 방문하여 의논하기로 하고 한복 대점을 들러 상의한 다음 정읍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7월 달력으로 넘어왔습니다. 딱 4주가 남았네요. 어깨에 꼭 찝는 통증이 그 전부터 은근히 있었지만 이날 특히 심하길래 법정교 참배 후 인정 도덕원을 들렀더니 나오신 분이 한 여사님 따님이라길래 여사님 근황을 물어보고 혹여 다른 일이 있으면 연락 부탁드린다고 얘기만 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느닷없이 포항 가는 꿈을 꾸었길래 다가오는 소서저루는 제 대신에 포항이나 다녀올 생각을 하였지요. 그 이틀 후 한 여사님이 돌아가셨다 합니다. 그런데 우린 연락도 없어 모르고 있었지요. 지나서 알게 되었는데 그때 그런 정황이 있어 인정 도덕원을 한번 들르게 하셨구나 싶었습니다. 이틀 후 토요일 고속도로를 타고 멀리 포항의 월포 바닷가로 내려갔습니다. 날씨는 조금 흐렸는데 간만에 찾은 동해 용왕전에 인사를 드리고는 내려간 김에 구미산 자락의 용담정도 둘러봤습니다. 입구 포동문을 지나면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 수은 최재호 선생의 동상을 볼 수 있습니다. 성화문을 지나 협곡을 따라 산을 오르다 보면 저 멀리 나뭇가지 사이로 용담정이 보입니다. 구미산 깊숙한 기슭에 자리한 용담정은 동학의 창시자 최수은 대신사의 천상문답 사건 이후로 이곳은 동학의 성지로 여겨져 왔습니다. 편배를 하고 나오니 성화문 앞전부터 내내 지근거리에 붙어 안내해 주시던 분이 용담정 건물을 배경으로 사진까지 한 커트 찍어주셨습니다. 워낙 친절하게 말을 걸어주기에 연락처까지 교환을 하게 되었는데 왠지 이번에 포항을 다녀오도록 하신 것은 동학의 맥을 이어 참 동학을 펼쳐야 하는 타이밍에 한번 다녀오게 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 번 다녀와 봤지만 이처럼 이상하리 많지 사람이 달라붙어 안내해 준 경우가 없어 이게 뭐지 싶어 아리송했는데 단절된 것 같은 경주 용담의 맥을 이어 연결한 것 같은 그 느낌이 자꾸 들어옵니다. 마지막으로 용담정과 용추각 사이 계곡에 위치한 유명한 명소인 우물 쪽으로 가서 졸졸졸 흐르고 있는 약수를 병에 담아서는 그 길로 정읍으로 돌아와 법당의 경주 용담에 약수를 담은 물병과 술을 올려둡니다. 다음날 신계의 사인이 계속 재촉하는 듯 들어오자 쫓기듯 서해가 펼쳐진 부안 바닷가로 출발합니다. 간단하게 바다를 배경으로 제를 지내고는 정의 세무로 이동해 참배를 하고 경주 용담의 약수를 합수시킵니다. 그러자 기운이 들어오는 게 느껴집니다.
신도에선 전명숙 장군이 도사공이듯 처음 시작했던 경주용담에서 마무리 종을 치는 참동학, 정예수류 사회원까지를 잇는 회통의 과정을 풀어내라고 흉계에서 다녀오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아침부터 승아님은 우측 머리와 귀에까지 통증이 올라와 힘들다고 하네요. 국리 끝에 이틀 후인 음력 6월 6일에 제를 지내기로 하자 그제서야 통증이 잦아듭니다. 뭔가 시작의 의미였는데 보덕도생 또한 무슨 돔에 천장 뚜껑이 열리는 것 같은 꿈을 꾸었다 합니다. 생각을 해보니 2023년 계면년 음력 6월 24일이 지난 7월 초하루에 후반기 3년 반을 여는 가을 추수 문을 여는 천지 고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제를 지내야 한다면 7, 8년간 고국성에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은 신도의 기준이었고 인사의 기준으로 볼 땐 갑진년 6월 24일 이전에 음력 6월 6일로 후반기 3년 반을 여는 천지 고사를 지내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신도와 인사가 자리 잡는 1년의 시차가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 8년간이라고 하셨을까요? 어쨌든 통증으로 사람을 못 견디게 하니 할 수 없이 음력 6월 6일자로 제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토요일이 되자 팔이 쑤시길래 아무래도 빨리 일 진행하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명인학당을 들러 훈장님과 혼례 절차를 다시 조율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통상 전통 혼례는 전안내가 끝나면 신랑은 대례청 오른편, 즉 동쪽에 서고 신부는 대례청 서쪽에 섭니다. 또한 서로에게 절을 올리는 교배 지례를 할 때 신부는 음이어서 2배하면 신랑은 양이어서 1배를 하는 것이 전통 혼례의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천지일로다가 일종의 예식을 치러야 하다 보니 선천과는 달리 후천법은 신부가 동쪽에 서게 되고 신랑은 서쪽에 서서 전통 혼례와는 서로 반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교배례 또한 어느 한쪽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정음정양의 동수로 맞절로 끝내야지요. 둘째, 신랑 신부가 하늘과 땅의 신에게 서야 하는 의식인 서천지례를 할 때 별도 준비한 축문을 읽기로 했습니다. 셋째, 합끝내는 신랑 신부가 한 표주박을 둘로 나눈 잔에 술을 따라 마시는 의례인데 훈장님은 원래 초례상에 청홍 비단실을 꼬아 송죽에 걸쳐놓았던 청실 홍실의 위쪽은 신랑이 아래쪽으로는 신부의 표주박이 드나드는데 이것도 바꿔야 되냐고 묻길래 지편태라 신부는 위쪽으로 신랑은 아래쪽으로 드나들어야 되겠다 했습니다. 그렇게 이 일을 조율하고는 정읍으로 돌아왔고 열흘이 흘렀습니다. 아침부터 승아님은 머리가 계속 아픈데 점심때가 지나도 차도가 없고 계속 통증에 시달립니다. 뭐 때문에 그런가 아무리 생각해도 짚히는 게 없었는데 승아님이 툭 하니 얘기를 합니다. 혼인신고부터 해야 되는가 봐요. 그러자 그렇게 대책 없이 아팠던 머리가 말이 나옴과 동시에 막힌 것이 뻥 뚫리듯 순식간에 말짱해져 버립니다. 기가 막힐 일이었습니다. 결국 이틀 후 혼인신고를 하고 신단 위에 올려놓고 고하게 되었습니다. 이틀 후는 혼례식 전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왼발로 통증이 은은히 올라오다 9시 전엔 심하게 아프고 오른쪽 머리로도 통증이 들어오니 아무래도 행사 전날 미리 인사를 하라시는 것 같아 치련무로부터 6기초 전체를 돌고 나니 이젠 진정이 됩니다. 한편 지금에 와서 보니 그날 6월 14일께 금정사를 들렀다가 스님과 도담 나눌 때 나왔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흘러가듯 듣고 1년이 넘게 깡그리 잊어버렸던 내용이었는데 이번에 동영상 작업한다고 다시 듣다 보니 기가 막히게도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싶어 그 의미가 새롭게 와닿습니다. 그냥 언뜻 생각해도 그 시간대가 음력 6월 24일까지
신미는 햅쌀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신미년이 아니고 신미월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청룡황도 되기 전에 신미월 음력 6월 시간대로 점점 이 기운이 이렇게 좁혀 들어오는, 이렇게 말하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죠. 그 시간이.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 떡쌀을 담궈갖고 떡을 이렇게 절구통에 찌잖아. 옛날 예. 방식으로 말하면. 예. 그러면 앞치마를 두르고 뭔 잔치를 하기 위해서 예. 떡쌀을 막 이렇게 가지고 부지런하게 재를 준비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사대문간 집안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그냥 생각한 추정은 대모님이 큰 재를 지내기 위해서 앞치마를 이렇게 두르고 명절 때 되면 이렇게 한복 입고 옛날에는 아낙네들이 이렇게 떡쌀 들고 막 이렇게 그런 준비를 하는. 근데 그게 대모님이 한다는 거야. 다른 분이 하는 게 아니고 내 느낌에는 대모님이 떡쌀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지금 그런 광경이면 제사를 지내는 거 아니야 언젠가. 그렇죠. 근데 뭐 떡쌀 담그면 내일 모레 제사를 지내든가 오늘 떡쌀을 담궈서 찌어갖고 지면 돼. 오늘 저녁에 지내가 그건 모르잖아.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느낌. 그런 나도 느낌. 그런 얘기는 받았어요. 떡쌀 준비. 이제 그 시간이 일단은 가시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그 전에도 얘기했듯이 6월 24일로 꽂혀 있고, 그 전에 이제 계속해서 지금 기운이 이렇게 모여오고 있는 근데 이게 지금 상황인 자기들이 것 말하는 6월 14일이라는 것은, 예. 24일이라는 예. 것은 우리 지구에서 보는 달이고요. 예. 그러면은 음력으로 6월 24일이면 양력으로도 7월 20날 가까이 되지 않을까? 네. 같이 비슷하게 가잖아 요즘. 신미는 신미 곧 햅쌀이라 하며 갑진년 음력 6월에 주목을 하였던 얘기에 생뚱맞게도 스님은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 대모님께서 앞치마를 두르고 떡살 담가놓고 부지런히 재준비하는 어떤 느낌들을 받으셨다는 얘기가 이번에 새롭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잔치 준비를 위해 대모님께서 나서신다는 설정 자체나 호연이 상제님과 단 둘이 있거나 심통이 났을 때는 강아지 강생원으로 부르기도 하였다는 얘기를 감안하면 속에 연소자를 위 강생원지 가연, 즉 작은 잔치를 강생원집 잔치라 설명하시는 부분은 신미는 신미라는 구절과 맥락이 이어집니다. 가을이나 되어야 추수되는 햅쌀을 두고 신미라 하여 신미월을 내포하는 의미로 쓰신 것에서 볼 때 이 햅쌀이 액면가 그대로의 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지자는 지하고 부지자는 부진이라는 구절에 보듯 현실은 이 도수를 받는 자만 겨우 아는 집안 잔치였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포아덕자 기도 무진으로부터 진행된 무진기사 경우 신미까지 세설을 뜻하는 연도가 아니라 청룡황도 대개전에 황룡의 달인 음력 3월부터 3, 4, 5, 6월 달 월간으로 진행되는 천지 도수의 과정을 풀어놓은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음날 음력 6월 23일이 밝았습니다. 일찍 가서 먼저 1월 사명기부터 달았습니다. 복식은 신랑은 사모관대에 목화까지 신고 신부 또한 무난하게 전통 혼례복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입고 있으려니 청강스님이 도착하셨나 의상실 안으로 쑥 들어옵니다. 그런데 입은 걸 보시더니 아니 이걸 왜 입었냐며 옛날 임금들 입었던 곤룡포를 입어야 된다고 해서 또 급하게 바꿔 입고 나서는 그럼 승아님도 옷을 바꿔 입어야 되지 않냐고 하니 거긴 데려오는 거라서 안 입어도 된답니다. 그렇게 준비하다 보니 어느새 예식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해진 수순에 따라 예식을 진행하는 중에 이제 서천지례의 차례가 왔습니다. 미리 준비해온 황극 양이 가래 축원문을 들고 독축을 합니다. 유코는 5년 세차 갑진 6월 신미삭 23일 개사라 읽고 아무개라 구한 후 천지 삼신 외 조왕을 위시하여 보필이신 황극 두 도령 전에 약설 공헌하고 복유. 구 천지 상극 대원 대한 선천운도 물러가고 무기 번신 해를 지나 천지 도수 좌선함에 고는 천지 만물 자생으로 천생증민하사 유물유측고 수출 서물로 성인이 삼강 오상으로 입교하고 명덕 신민 지선을 행하여 성의 정심으로 수제 지평하는 치천하 때를 맞아
수보책봉 공사 보신 지 115년 성상지나 명의동고 뇌전 계지풍 대양이 금일 전북 특별자치도 김제벽굴제 명인학당에서 호남서신 지휘와 김말순 1월 수부님 황극 양이분의 갈에 올리심을 축원하나이다. 천지 대팔문 1월 대어명이니 황극 후비소 추도수 균형 잡아 성기옥경 칠성용정의 수미균평 운도 열리니 장차 소중화 대중화되어 대국 칭호 옮겨오고 치세의법 대중화서 나와 만국에 미치니 금일 황극 양이분 갈에 혈맥관통으로 통일천하 반석되어 1만 나라 억조 백성 영도하는 후천 도정 펼쳐지기를 축원하나이다 라 독축을 끝내고 다음 절차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 예식이 모두 끝나고 기념 촬영 후 모두 예약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식사를 다 끝내고 찻집을 들어가 차담을 하는 중에 스님은 사진을 찍고 있는 중에 내가 꼭 부모가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 했습니다. 그 순간 그런 기운이 응하신 것이었지요. 장보살님 역시 오늘 하늘에서 청룡 황룡이 기운으로 내려오더라며 예식이 너무 잘 치러진 것 같다고 하십니다. 공교롭게도 스님의 영안에 하늘에서 내려왔던 쌍가락지를 대신한 반지는 원래 6월 24일 천지제에 쓰려던 것이었는데 결국 혼인 예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천지 도수로 예식이 진행되다 보니 기운 자체가 매우 엄격하면서도 긴장된 분위기가 흘렀는데 스님이 윤활유 역할을 잘 해주셔서 모두가 긴장된 가운데서도 조화로움을 잃지 않고 기분 좋게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강생원집 작은 혼인잔치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평선의 천지향은 스님이 적석에서 풀어낸 이날의 시입니다. 감상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